협객행 김용원저 제10장. 수아는 조모가 혼절하여 깨어나지 못하는 광경을 보더니 소리쳤다. 아, 오라버니, 저의 할머니 영태열에 내공을 주입해 주실 수 없어요? 너무 당돌한 청이라 죄송해요. 석파천은 그녀의 음성이 너무나 부드러워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때 동력 하늘에 해가 막 떠오르는 중이어서 그녀의 갸름한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청초하고도 아리따운 생김새였다. 그녀는 맑고 커다란 눈망울로 역시 석파천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석파천은 물론 수아도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듯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석파천은 불쑥 말했다. 소저, 당신도 매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구려. 수아는 더욱더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의 입김이 얼굴에 닿을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자 혹시 말할 때 입김이 석파천의 얼굴에 뿜어지게 될까봐 그녀는 더욱더 입을 꼭 다물었다. 석파천은 그제야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이거 미안하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내려놓고 손을 뻗쳐 노파의 영태열을 살짝 눌렀다. 그는 내력을 어떻게 주입시켜주는지 잘 몰라. 정당히 그에게 가르쳐준 호조수의 수법으로 영태열을 잡는 방법을 써서 내력을 주입했다. 노파는 하더니 정신이 드는지 곧 외쳤다. 이 멍청한 녀석 무엇하는 거냐? 석파천은 어리둥절하여 말했다. 이 소저가 내력을 할머니의 영태열로 주입시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깨어나셨군요. 노파는 버럭고함을 질렀다. 내 녀석이 내력을 주입시켜준다면서 내 혈도를 막아버리고 말았다. 그런 식으로 내력을 주입시켜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석파천은 겸연쩍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저는 내력을 주입시키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가 방금 공력을 돋우는 바람에 노파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태열이 더욱더 봉쇄되고 말았다. 다행히 그녀는 주화인마되어 혈도가 이미 저절로 봉쇄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커다란 중상을 입을 뻔한 것이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매우 화가 났지만 석파천의 내력이 매우 우무한 것을 깨닫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은 천품이 매우 뛰어나군. 어릴 적에 영지선초나 영물의 내당 같은 것을 먹어. 내력이 고강하게 되었으나 운용할 줄 모르는 모양이다. 나는 무공을 연마하다가 주화인마 되었는데 어쩌면 이 녀석의 도움으로 봉쇄된 경맥을 유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좋아. 내가 알려주지. 내공을 단전으로 끌어올리게. 한 줄기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되면 그 따뜻한 기운이 수소양담경의 경맥에 이르도록 하게. 노파가 말하는 경맥 혈도의 명칭은 사형객이 마천회에서 그에게 가르쳐준 적이 있었다. 석파천은 곧 그녀의 말대로 행동에 옮겼다. 그는 힘들이지 않고 내력을 손바닥에 돋울 수 있었다. 그가 익힌 나한복마공은 소림파에 으뜸가는 정묘한 내공으로서 음양 및 강유로 겸용할 수 있는데 용법을 모르는 그는 금은이 잔뜩 쌓인 보고가 있지만 그 열쇠를 갖지 못한 꼴이었다. 이제 노파의 지도를 받고 그대로 하자 체내에 축적되었던 내력이 산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은 기세로 쏟아져 나왔다. 노파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잠깐, 좀 느리게.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윽 하더니 한 모금의 선지피를 토해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며 외쳤다. 어이쿠, 어떻게 된 일이지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수아는 황급히 말했다. 오라버니, 저의 할머니에게 천천히 내력을 주입하세요.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노파는 다시 노하며 투덜댔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것이냐? 내력을 조금씩 주입해야 내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다시 조금씩 주입하도록 해라.
석파천은 쩔쩔매며 말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력을 주입했다. 벼랑간 정불사가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부르짖었다. 제기랄, 우리 다시 겨루어보자. 조금 전의 겨룸은 해당이 안 돼. 노파가 황급히 그 말을 받았다. 늙어서도 수치를 모르는군. 어째서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오? 분명히 당신이 지고서도 그런 말을 하다니. 그녀는 매우 퉁명스러운 어조로 다그쳤다. 방금 그가 당신의 몸을 칼이나 검으로 찔렀다면 당신의 목숨이 아직도 붙어 있겠어요? 정불사는 자기 쪽에서 억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노파와 입씨름을 벌이고 싶지 않아 휙 하니 일장을 들어 석파천에게 후려쳤다. 이 초식의 해소법을 내 이미 너에게 가르친 바 있으니 억지를 쓴 것은 아니겠지? 석파천은 재빨리 그가 가르쳐준 대로 손을 뻗어 그의 일장을 물리쳤다. 정불사는 다시 일장을 후려쳤다. 이 일초도 역시 가르쳐준 바 있으니 내가 무례한처럼 젊은 사람을 괴롭힌다고는 할 수 없겠지? 그가 펼치는 1초가 석파천에게 모두 가르쳐준 것이긴 했다. 자기 자신의 신의를 지키는 군자임을 나타내려는 심산인 것 같았다. 그런데 갈수록 그는 손을 빨리 놀렸다. 10여 초를 후려치게 되었을 때 그는 침이 마를 여지도 없이 끊임없이 호통을 내지르고 있었다. 가르친 것이야, 가르친 것이야, 가르친 것이야. 무작정 가르쳤다는 소리만 반복하여 지르면서 손발을 신속하게 움직였다. 석파천의 자질이 뛰어나다 하나 한 번 배운 것을 순간에 모조리 응용할 수는 없었다. 상대방의 주먹과 다리가 신속하게 뻗어오자 그만 응수할 수가 없었다. 수초가 되지 않아 그는 정불사의 손 아래 지고 말 것 같았다. 그가 손발을 어지럽게 휘두를 때 갑자기 노파가 부르짖었다. 잠깐, 할 말이 있어. 정불사는 손을 멈추지 않고 물었다. 소취,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오? 노파가 석파천에게 말했다. 이봐 젊은이, 나의 몸이 불편하니 나에게 좀 더 내력을 주입해주게나. 정불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 좋지. 주화인마로 경맥이 막혔으나 내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힘을 좀 쓰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거요. 이 젊은이의 무공은 형편없지만 내력은 지극히 강하거든. 노파는 싸늘히 코웃음치고 냉랭히 말했다. 흥, 맞았어요. 무공은 당신이 가르친 것이지만 내력은 당신이 가르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무공은 형편없지만 내력은 고강한 거예요. 정불사는 노해 부르짖었다. 그의 무공을 내가 가르친 것이라 할 수 있어? 나는 그에게 반나절을 가르쳤을 뿐이요. 만약에 그가 나를 따라 3년이나 5년간 무공을 배운다면 아마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의 적수가 될 사람이 없을걸. 노파는 말했다. 설령 당신처럼 똑같이 무공을 펼칠 수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는 당신의 무공을 배우지 않고서도 당신을 패배시킬 수 있었는데 당신의 무공을 배우게 된다면 오히려 당신을 패배시킬 수 없을 것이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정불사는 그만 말문이 막혀 어리벙벙해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이초 호조소와 옥녀첨침은 우리 정씨 집안의 무공이 아니란 말이오? 노파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것은 정불삼의 손녀딸이 가르친 것이지 당신이 가르친 것이 아니지 않아요? 젊은이, 그를 아랑곳하지 말고 빨리 내 곁으로 오게. 석파천은 얼떨결에 급히 말했다. 예. 그는 노파의 곁에 주저앉아서 손을 뻗쳐 그녀의 영태혈에 갖다 댔다. 그는 운기행공하여 그녀를 도와 경맥을 유통시키려 했다. 이번에 그는 내력을 지극히 천천히 주입해 주었다. 노파는 천천히 팔을 올려 소매자락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는 정불사로 하여금 자기의 입을 못 보도록 했다. 그녀는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와 싸우게 될 때 손바닥에 내력을 돋우도록 해라. 지금처럼 내력을 권장에 돋우고 그가 손을 뻗쳐 후려쳐 올 때 자네도 그와 똑같은 초식을 펼쳐 그의 손바닥과 맞부딪히게 하란 말이야.
그리하여 내력을 그의 몸에다 쏟아 넣어야 해. 그녀는 다시 정불사가 있는 쪽을 살피며 나직이 속삭였다. 저 늙은이는 자네를 강물에 빠뜨려 죽여버리려는 모양이니까 내 말을 잘 기억하게. 그가 어떤 초식을 펼치면 자네 역시 똑같은 초식을 펼쳐 내력을 쏟아내야만이 우리 세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네. 지금의 그녀는 석파천을 높이 사게 되었으며 말투마저도 바뀌게 되었다. 약간 접촉을 해보니까 석파천의 심기가 선량하다는 것을 그녀로서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무작정 석파천에게 그와 같이 시킨다면 정불사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양보를 할 마음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그녀는 세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력을 다해 임하도록 부추긴 것이었다. 석파천은 노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노파는 다시 한번 당부했다. 잠시 내력을 주입시키는 것을 중지하고 저 늙은이와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게. 그녀는 은근한 음성으로 재차 당부했다. 저 늙은이와 싸울 때 손바닥이 서로 맞닥뜨리게 되면 지금과 같이 내력을 천천히 쏟아서는 안 되고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부어야 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석파천은 걱정스레 물었다. 그가 피를 토하지 않을까요? 노파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닐세. 이 늙은 것은 주와 입마되어 자네의 거센 힘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토한 것이네. 저 늙은이는 공력이 심우하여 좀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네. 조금 전 자네가 그의 등 뒤에 있는 혈도를 짚었을 때도 이상이 없지 않았는가? 그녀는 신중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만약 자네가 내력을 힘껏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네가 피를 토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세 사람은 꼼짝없이 수모를 당하거나 자결을 해야 할 걸세. 석파천은 뜨거운 피가 끓어올랐다. 지금 그는 노파와 소녀를 위해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눈썹 한번 찌푸리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실제에 있어 그녀들 두 사람이 착한지 어떤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노파는 얼굴을 가렸던 소매자락을 드러내며 말했다. 고만해. 이제 저 늙은이와 다시 대결하게. 노파는 이번엔 정불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노파는 일생을 통해서 적지 않은 강호의 영웅들과 호걸들을 만나보았소. 그런데 뜻밖에도 죽음이 임박한 이때에 한 마리의 개영웅을 만났으니 실로 원통하기 이를 데 없구나. 정불사가 노에서 눈을 부라렸다. 지금 그 말은 나보고 한 소리요? 노파는 냉소하며 말했다. 정불사 당신이 그를 때려 죽일 수 있을 것 같소? 무공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젊은이를 때려 죽이려고 하다니 정말 뻔뻔하군. 정불사는 노에 부르짖었다. 정노사가 그렇게 모렴치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건 인식 부족이요. 내가 전수한 초식만 펼칠 테니 잘 보시오. 노파는 대답하지 않고 한숨만 쉬었다. 그녀는 정불사에 그와 같은 말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정불사는 코웃음치고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송편 같은 녀석, 이 일초는 내가 가르친 역수행주라는 일초이니 반격해 와야 돼. 잊지 않았겠지? 그는 두 무릎을 구부리고 왼손을 아래서부터 위로 쳐올렸다. 석파천은 역수행주라는 이름을 듣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역시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왼손을 쳐올렸다. 정불사는 호통을 내질렀다. 틀렸어. 그렇게 해소시키는 것이 아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석파천의 왼손 손바닥이 자기 왼손 손바닥에 와 닿으려고 하지 않는가. 정불사는 흠칫했다. 저 녀석의 내력이 나보다 강한 것 같던데 내력을 겨루게 되면 재미가 없을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왼손을 즉시 거두어들이고 오른손을 앞으로 뻗었다. 기봉돌기라는 일초였다. 석파천도 따라서 기봉돌기라는 초식을 펼쳤다.
그는 삼성의 공력을 돋우고 있었다. 정불사는 석파천의 장력이 벼랑간 칼날처럼 뻗쳐나오는 것을 느끼자 속으로 의아하게 여기면서 초식을 일변시켰다. 석파천은 배운 초식을 상대방과 같이 펼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초식을 해소시키기 위해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점점 더 강한 공력을 쏟아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싸우기를 5, 60초가 지났다. 석파천은 공력을 쏟는 요령이 생기게 되어 일권, 일장의 획획, 바람소리까지 나는 것이 아닌가. 한편 정불사는 상대방의 내공이 웅후하면서도 요상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상대방이 절정의 고수인데도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 다시 10초를 겨루었는데 정불사는 석파천의 손길을 피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 다행히 모방만 일삼는 석파천이 의표를 찌르는 공격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 상대방의 공격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재빠른 변화만을 일삼고 있었다. 다시 수초를 싸웠다. 갑자기 정불사는 원을 그리며 비스듬히 후려쳤다. 이는 흑좌흑우라는 초식으로 상황에 따라 오른손을 쓰든가 왼손을 쓰는 것이었다. 이제는 흉내를 내지 못하겠지. 아니나 다를까 석파천은 상대방이 두 손을 연신 흔들고 있는 것을 보고 모방하기가 어려워서 물었다. 왼쪽을 공격하시겠소? 아니면 오른쪽을 공격하시겠소? 정불사는 껄껄 웃었다. 하하. 어디 맞추어 보게. 그는 연신 두 손을 흔들어댔다. 석파천은 속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황한 그는 곧 에라 모르겠다 하고 두 손에 똑같이 공력을 돋우고 정불사의 두 손을 한꺼번에 후려치려고 했다. 정불사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흑좌흑우라는 초식의 오묘한 점을 살리지 못하는 석파천이었지만 역좌역우 두 손으로 뻗어내는 공력은 엄청난 것이었다. 정불사는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그는 좋은 생각이 떠올라 두 손을 허공으로 쳐들었다. 이는 천왕탁탑이란 일초인데 원래는 허공에서 공격해오는 적을 공격하는 수법이나 석파천이 자기 흉내만 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초식을 펼쳐 석파천의 엄청난 장력을 피해보자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정불사의 그와 같은 변화의 이치를 모르고 역시 천왕탁탑이란 일초를 펼쳤다. 두 사람은 벌을 선 아이처럼 두 손을 허공으로 뻗친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정불사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석파천은 역시 상대방에서 저기를 보이지 않자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선실문에 기대어 서 있던 수아도 이 광경을 보고 방긋 웃었다. 노파는 대뜸 비난했다. 늙은 것이 염치를 모르는군.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 비겁한 수단으로 어린 사람을 기만하다니. 정불사는 자기의 임기응변에 득이양양해하고 있던 참이라 그런 비난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헤헤헤. 이 녀석과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내력을 써서 이 녀석의 목숨을 빼앗을 필요가 없지 않소? 노파는 다시 비웃음에 찬 한마디를 던지려고 했다. 바로 이때 갑자기 배가 크게 요동을 치면서 하류로 치달았다. 알고 보니 이곳의 강목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물줄기가 10분 세차지고 있었다. 정불사가 웃으며 다시 말했다. 하하. 소취 병나도에 다 왔소. 손녀인 수아와 이송편 녀석을 데리고 병나도로 올라가서 며칠 놀다 가도록 하시오. 노파는 안색이 변해서 떨리는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안 간다. 죽었으면 죽었지. 도깨비 같은 섬에 발을 한 걸음도 들여놓지 않겠다. 정불사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며칠 묵고 간다고 안 될 것이 없지 않소? 몸도 불편하니 푹 쉬어가도록 하시오. 아마 굉장히 편할 거요. 노파는 버럭 고함을 쳤다. 편하기는 개방귀가 편해. 황급한 나머지 거칠은 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강물은 도도히 흐르고 있었고 파도는 사납기만 했다. 석파천은 정불사의 시선이 가는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 앞쪽 오른편 강복판에 파란 산봉우리가 보였다.
어떻게 보면 팽이를 엎어놓은 것 같았다. 정불사는 사공에게 명했다. 저 섬에 배를 대게. 사공은 공손히 대답했다. 예, 나으리. 정불사는 닻을 든 채 뱃머리에 가 섰다. 섬에 닿는 즉시 닻을 던질 모양이었다. 석파천은 입을 열었다. 영감님, 저 할머니께서는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왜 억지로. 바로 이때 노파는 벼랑간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수아의 팔을 잡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정불사는 크게 외쳤다. 안 돼. 재빨리 손을 뻗어 붙잡으려고 했으나 노파와 수아는 첨벙하니 강물 속으로 떨어지면서 물방울을 튕겼다. 석파천은 깜짝 놀랐으나 배에 있는 널판지를 쥐고 역시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는 힘껏 배전을 차며 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보다 늦게 뛰어들었으나 두 사람의 곁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그 역시 자맥질은 전혀 먹통이라 강물을 들이켜 오른손으로 널판지를 잡고 왼손으로 허우적거리던 끝에 노파의 머리칼을 움켜잡을 수 있었다. 혹시 놓칠세라 꼭 붙잡고 강물이 흐르는 대로 몸을 내맡겼다. 세 사람은 거센 강물을 따라 곧장 흘러갔다. 거센 강물에 한동안 휘둘리게 되어 석파천은 많은 물을 들이켰다. 이제는 정신마저 가물가물해졌다. 바로 이때 허리가 그 무엇에 세차게 부딪혔다. 알고 보니 바위가 아닌가. 그는 크게 기뻐하며 발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서 노파를 잡아당겼다. 다행히 노파는 여전히 손녀를 두 팔로 안고 있었다. 하지만 수아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는 의문이었다. 석파천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안았다. 10장쯤 앞쪽에 육지가 어렴풋이 보였다. 석파천은 첨벙거리며 육지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다. 어느덧 마른 땅에 이르자 노파가 갑자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 무례한 녀석아, 감히 이 노파의 머리칼을 잡아당겨. 그런 버르장 머리 없는 행동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졌으나 사과를 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노파는 다시 투덜댔다. 내 녀석은. 왁. 말을 하다 말고 그녀는 많은 물을 토해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수아가 민망한 듯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 오라버니가 우리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우리들은 이미. 그러다가 그녀도 물을 토해냈다. 노파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이 녀석이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셈인가? 그렇다면 나의 머리칼을 잡은 행동을 용서해주지. 수아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구하려는 급한 마당에 무슨 수는 쓸 수 없겠어요? 그녀는 그윽한 시선으로 석파천을 바라보고 말했다. 누구인지 잘 모르겠으나 정말 고마웠어요. 이때 그녀는 석파천에게 안겨 있었다. 두 쌍의 눈동자는 한 자도 되지 않는 간격을 두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감히 마주 쳐다보지 못했다. 사실 그녀들 조소는 석파천의 옷이 물에 완전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물을 토해보았자 더 젖을 것이 없었지만 수아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미안한 눈치였다. 이때 노파는 자기네들이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자, 이제 내려놓아 주게. 이곳은 자연도라는 곳인데 그 노괴가 살고 있는 곳과는 가까워서. 그 말은 정불사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조심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석파천은 대답을 하면서 그녀들을 내려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숲 밖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녀석은 10중 8구 살아있을 거야. 그러니 반드시 그 녀석을 잡아야 해. 석파천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정불사가 쫓아왔소. 나직이 속삭이면서 그는 두 사람을 안고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곧이어 풀을 밟는 소리가 들리고 두 사람이 덤불 옆을 지나갔는데 그들은 바로 한 노인과 한 소녀였다. 석파천은 그들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들은 정불사가 아니고 바로 정불삼과 정당이었던 것이다. 석파천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야단났어요. 정셋째 할아버지입니다. 노파는 이상하게 여기고 물었다. 자네는 왜 그토록 겁을 집어먹고 있는가? 그들 조소는 자네에게 무공을 전수하지 않았는가?
석파천은 나직이 말했다. 정셋째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띵땅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나를 꽁꽁 묶어서 강물로 던졌던 것인데, 마침 두 분이 타고 있던 배가 지나가는 바람에 내가 그 배로 떨어진 것이지요. 마침 그 배가 없었다면, 노파는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떨어졌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네는 지금쯤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을 것이네. 석파천은 인정했다. 예, 예. 석파천은 어제 정당이 자기를 밧줄로 꽁꽁 묶던 일이 떠올라 여전히 두려운 안색으로 말했다. 할머니, 이번에 내가 그들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큰일 날 겁니다. 노파는 처연히 말했다. 내가 주아인마만 되지 않았더라면 그까짓 정불삼쯤이야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지. 그가 감히 자네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볼까? 그를 이곳으로 불러와 보게. 수아는 말했다. 할머니, 아직 무공을 회복하지 못하셨으니 잠시 정씨 형제를 피하도록 해요. 몸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 겨루어도 늦지는 않아요. 그 노파는 화를 내며 말했다. 빌어먹을,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단 말인가? 수아는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주아인마가 되었으니 빨리 치료를 한 후에 시원하게 복수를 하면 될 거예요. 너무 화를 내시면 건강에 해로우니 마음을 편히 잡수세요. 노파는 분연히 말했다. 오늘 내가 강물을 들이키다니 나 사소취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명성이 깡그리 훼손되지 않았느냐? 그녀는 화가 나는 듯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석파천은 정불삼이 듣게 될까 두려워 급히 말했다. 할머니, 그들이 들으면 큰일 나니 참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공력을 주입시켜드리죠. 그는 산오파의 대답을 듣지 않고 운기행공하여 손을 그녀의 영태열로 가져갔다. 내력이 주입되자 산오파는 더 말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정신을 모으고 운기행공에 힘썼다. 한데 석파천의 내력은 그녀의 막혔던 혈도를 하나하나 뚫고 흐르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그저 그녀가 떠들어 정불삼에게 들키는 일이 없도록 손에 돋운 내력을 끊임없이 주입시켰다. 산오파는 크게 놀라고 말았다. 이 녀석은 이토록 내공이 심오한데 어째서 무공은 전혀 아는 것이 없을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하자 그녀는 가슴에 기혈이 울렁거렸다. 재빨리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소양경맥이 유통되기를 기다렸다. 소양경맥이 유통되자 그녀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아, 수고했네. 석파천과 수아는 똑같이 놀라 물었다.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산오파는 대답했다. 발의 한 경맥은 유통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경맥이 유통되지 않았는걸. 석파천은 기분이 좋은 듯 말했다. 나는 아직 피곤하지 않으니 나머지 혈도도 유통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오파는 눈살을 찌푸렸다. 자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군. 수아와 나는 함께 무망신공을 연마하다가 주아인마하였으므로 일반 풍증과 다르다네. 오늘 한 곳의 경맥을 유통시킨 것만도 하늘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네. 설사 달마조사와 장산봉 진인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하루 이내에 막혔던 경맥을 다 유통시킬 수는 없는 것이네. 석파천은 겸연쩍게 말했다. 예. 저는 그런 이치까지는 몰랐지요. 산오파는 석파천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지금 할 일이 없다면 우리 손녀의 족소양 경맥이나 좀 풀어주도록 하게. 석파천은 곧 수아를 나무에 등을 대게 하고 앉혔다. 그는 그녀의 영태열에 손을 갖다 대고 산오파가 가르치던 대로 내력을 주입했다. 수아의 내공은 산오파에 비하면 훨씬 약한 편이었다. 그리하여 산오파보다 4배의 시간이 걸려서야 그녀의 족소양 경맥을 유통시킬 수 있었다.
수아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사의를 표했다. 수고했어요. 그녀는 자기의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우리들은 아직 이 오라버니의 함자를 모르지 않아요. 신뢰가 되지 않도록 칭호를 분명히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녀의 이 말은 자기의 할머니에게 한 것이지만 기실은 석파천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부끄러워서 석파천에게 직접 묻지 못한 것이었다. 산오파는 그 말에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여보게, 나는 사가인데 자네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석파천은 말을 더듬거렸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의 어머니는 저를. 그는 계잡종이라고 대답하려다가 듣는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아가씨 앞에서 계잡종이라는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들먹일 수 없어서 그는 즉시 말머리를 돌렸다. 그들은 나를 다른 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기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지 나는 제대로 말해줄 수가 없네요. 산오파는 셀쭉해져서 말했다. 이야기하기 싫으면 그만두게. 뭐가 대단한 이름이라고 우물쭈물하는가? 수아는 급히 말했다. 할머니, 이 오라버니가 말을 못하는 것을 보면 뭔가 고충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없어도 우리들은 그의 은덕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석파천은 재빨리 말했다. 사실은 내가 말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매우 듣기에 거북한 이름이 되어서. 산오파는 그 말을 가로챘다. 설사 송편이라는 이름보다도 듣기 싫다는 말인가? 그녀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후 줄곧 송편으로 부를 테니 그리 알게.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송편이 계잡종이라는 이름보다는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송편이라고 불러도 좋소이다. 그렇게 듣기 거북한 이름은 아니니까요. 수아는 석파천의 성격이 대범한 것을 보고 더욱 호감을 느꼈다. 자기 할머니의 말에 조금도 성을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망스럽게 생각되어 그녀는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놀리는 말씀은 그만하세요. 그녀는 석파천에게도 말했다. 우리 할머니는 이런 성미이니 오라버니가 양해하세요. 석파천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소. 정불삼 할아버지나 띵땅에게 붙잡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는 배가 고픈 것을 느끼고 말했다. 여기서 두 분은 잠시 기다려 주시오. 어디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가보고 오겠소이다. 산오파는 몇 마디 당부했다. 이 섬에는 홍시가 많고 또 한창 익었을 무렵이니 좀 가지고 와서 배를 채우도록 하세. 그리고 잡을 수 있으면 개나 물고기도 잡아오도록 하게. 석파천은 대답을 하고 정불삼 등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몸을 숨겨가며 섬 안쪽으로 들어갔다. 10여 장을 가지 않아 섬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산기슭에 10여 그루의 감나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빨갛게 익은 감들이 나무 위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는 나무 아래로 다가가서 나무를 붙잡고 마구 흔들었다. 감은 이미 익어 있어서 흔드는 대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는 옷자락을 벌려 떨어지는 감을 받았다. 곧 숲속으로 달려들어가 산오파와 수아에게 먹였다. 그녀들 두 사람은 걸음을 옮길 수 있으나 손의 경맥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산오파는 간신히 팔을 쳐들 수 있었다. 그러나 수아는 아직 두 팔을 꼼짝할 수 없는 처지였다. 석파천은 별 수 없이 감의 껍질을 벗겨서 먼저 한 개를 산오파에게 먹이고 또 한 개를 수아에게 먹여야 했다. 수아는 부끄러움을 느꼈으나 받아먹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다시 먹여주려고 하자 수아는 사양했다. 오라버니가 먼저 잡수시고 그리고 주어도. 이때 산오파는 입을 열었다. 이곳에서 서남으로 약 1마장을 가면 석동이 있으니 날이 어두워진 후에는 그곳에서 머물도록 하세. 그러면 정불삼 형제들이 찾아오지 못할 걸세. 석파천은 기뻐서 말했다. 매우 좋습니다. 그는 정불사에 대해서는 별로 꺼리지 않았다. 오직 정불삼 조소는 그를 꼭 죽이려고 서슬이 시퍼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다.
산오파가 숨을 곳이 있다는 말을 하자 그는 여간 기쁘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왼손으로 산오파를 부축하고 오른손으로 수아를 부축해서 서남쪽으로 나아갔다. 자연도는 산오파가 와본 곳인 모양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지리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일마장을 나가지 못해서 오른쪽은 산벽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어 번 모퉁이를 돌아 나지막한 숲을 가로지르자 정말 동굴이 나타났다. 산오파는 동굴에 이르자 정중히 당부했다. 송편, 오늘 밤에는 자네가 밖에서 지켜주어야겠네. 알겠나? 석파천은 공손히 대답하고 말했다. 불을 지필 수 있으면 옷이라도 말릴 수 있을 텐데. 정불삼 조손 때문에 불을 피울 수가 없으니 정말 안타깝군요. 산오파는 냉랭히 말했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가 평지에 내려와 강아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꼴이네. 이후 정씨 형제들에게 20배의 보복을 해주겠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는가. 이튿날 아침 세 사람은 일어나 먼저 감으로 요기를 했다. 석파천은 다시 그녀들의 경맥을 각기 한 곳씩 유통시켜 주었다.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손을 움직일 수가 있었다. 산오파가 말했다. 송편, 이 섬의 호수에는 개가 살고 있을 것이네. 자네는 가서 개들을 좀 잡아오도록 하게. 개는 비록 쌀은 많지는 않으나 매일 간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석파천은 주저했다. 개를 잡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구워 먹을 수가 없으니 별 수 없이 생식을 해야 되겠군요. 산오파가 말했다. 산의 대장부가 정불삼이라는 늙은이를 그렇게 두려워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석파천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정불삼 할아버지는 말할 나위도 없고 띵땅만 해도 무서워 죽을 지경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면 한 조각의 송편이 되어 강물 속에 버려져 물고기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수아가 말했다. 할머니, 이분 오라버니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조금만 참도록 해요. 할머니의 경맥이 완전히 뚫리기를 기다려 무공이 회복되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정불삼이나 정불사 따위는 한 주먹 거리도 안 되지 않겠어요? 산오파는 말했다. 무공을 회복하기가 어디 말처럼 쉬운 줄 아느냐? 우리 두 사람의 경맥이 완전히 타통되려면 최소한 10여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공이 회복되려면 길면 1년이 걸리고 적게 잡아도 8개월이 필요하다. 우리가 1년 내내 감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마 열흘도 못 되어 감은 다 떨어지고 말 것이다. 석파천은 말했다. 그건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많은 감을 주워오도록 하죠. 곶감을 만들면 우리 세 사람은 1년 반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며 결코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 며칠 동안 세상에 무서운 일을 많이 당하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동굴 속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놓였다. 산오파는 욕을 했다. 자네가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겠네. 다시 말하는데 정불사는 내일이나 모레면 이 섬으로 돌아올 걸세. 그는 이 섬의 곳곳을 샅샅이 뒤질 것이네. 따라서 자네가 아무리 목을 움츠리고 숨으려고 해도 잘 되지는 않을걸. 이봐 송편,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네가 어떻게 그처럼 심오한 내공을 지닐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무공을 할 줄 모르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 궁금증을 좀 풀어주겠나? 석파천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저는 누구한테 무예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다만 띵땅이 18초의 금나수법을 전수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있다면 정불사 노인이 배 위에서 가르쳐준 그 몇 가지 초식이 있을 뿐입니다. 수아는 말했다. 할머니, 이 오라버니에게 무공을 전수해주면 어떻겠어요? 할머니의 무공을 배워 정불사를 패배시킨다면 할머니에겐 영광이 아니겠어요? 산오파는 갑자기 석파천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의 눈동자에 흉악한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두 손을 부르르 떨었다. 금방이라도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 같았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부르짖었다. 할머니 왜 이러십니까? 산호파는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수아, 그를 똑똑히 보아라. 닮았지? 수아 역시 뚫어지게 석파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무척 온화한 눈빛을 하고 말했다. 할머니, 얼굴은 닮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오라버니는 심성이 밝은 사람이라 결코 그런 일은 저지르지 못해요. 그제서야 산호파는 얼굴이 흉측한 빛을 거두어들이고 코웃음을 쳤다. 그가 아니라지만 얼굴이 이토록 닮다니. 나는 절대로 무공을 가르치지 않겠다. 석파천은 그제서야 확연히 깨닫는 바가 있었다. 그렇군. 또 나를 석방주라는 사람으로 의심한 모양이구나. 석방주는 죄를 많이 지은 모양이군.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으니. 이후 만나게 되면 충고를 해줘야겠다. 이때 산호파는 물었다. 자네도 성이 석가인가?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남들이 내가 장락방의 석방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소이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는 사람이 없군요. 그는 번뇌스러운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수아는 나직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석방주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요. 석파천은 기뻐 부르짖었다. 정말 당신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소? 그거 참 고맙구려. 당신 한 사람만이 나를 믿어주는군. 수아는 다소곳이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당신과 그는 전혀 달라요. 석파천은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맙소 고마워. 이 며칠간 모든 사람들에게 석방주로 오인받던 그는 처음으로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자. 마치 살인죄의 누명을 썼다가 벗은 사람처럼 감격하고 만 것이다. 이때 그는 눈물마저 흘렸으며 눈물방울은 그녀의 고운 손등에 떨어졌다. 수아는 그만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으나 손을 빼지는 않았다. 산호파는 냉랭히 말했다. 아니면 아닌 거지. 사내 자식이 왜 찔끔찔끔 눈물을 짜? 못나게 시리. 이 말을 들은 석파천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려고 했다. 이때서야 그는 자기가 남의 처녀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황급히 손을 놓으며 사과를 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가서 감이나 몇 개 따가지고 오겠소이다. 수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휑하니 동굴 밖으로 달려나갔다. 산오파는 그가 그렇게 낭패한 꼴을 하자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가 아니었구나. 석가라는 녀석이 일성 정도만 저렇게 얌전하고 고지식하였더라면 어찌 그런 일이...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한숨부터 먼저 쉬었다. 얼마 후 석파천이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안색이 창백해져서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야단났어요. 야단났어요. 산호파는 물었다. 왜 그러는가? 정불삼이 자네를 발견했는가?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설산파의 사람들이 섬에 도착했소이다. 위험하기 짝이 없어서. 산호파와 수아의 안색이 일변했다. 그녀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산호파는 급히 물었다. 어떤 사람인가? 석파천은 말했다. 백만검이란 사람이 10여 명의 사제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잡아서 능소성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산호파는 수아를 한번 쳐다보더니 석파천에게 물었다. 그들이 자네를 발견했는가? 석파천은 말했다. 다행히 발견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대엽과 정불사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산호파는 물었다. 정불삼이 아니고 정불사란 말이지? 예, 정불사는 양자강에 떠오른 시체가 없으니 이 섬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반드시 이곳으로 찾아올 테니 큰일 났소이다. 큰일 났어요. 석파천은 땀까지 뻘뻘 흘렸다. 수아는 그를 위로했다. 그분들이 잘못 보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오라버니는 그 나쁜 사람이 아니니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근심하지 말아요. 석파천은 급히 말했다. 설명해도 알아들을 양반들이 아니오. 산오파는 대뜸 힘주어 말했다. 말로 안 되면 싸워야지.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자네 한 사람뿐인가. 석파천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백대엽은 설산파의 고수예요. 권법이 매우 훌륭한데 내가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겠소이까? 산오파는 냉소했다. 설산파의 무공이 뭐가 대단해? 석파천은 대답했다. 그건 잘못 아신 겁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본 백대엽이 검술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는 자기가 본 바를 이야기했다. 손에 들린 장검을 이렇게 한번 휘두르니까 사람의 몸이나 나무 기둥에 6개의 자국이 나더군요. 믿지 않습니까? 이어 그는 자기의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자기의 허벅지에 있는 6개의 자국을 그들에게 내보였다. 그와 같은 행동은 상스러운 짓이었지만 산에서만 자라온 그로서는 그런 것을 알 턱이 없었다. 산오파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믿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았네. 그녀는 분연히 외치듯 말했다. 설산파의 무공이 뭐가 대단해? 이 사소치가 볼 적에 한 푼의 가치도 없네. 백자재라는 늙은이로 말하면 능소성에 앉아서 자기가 천하제일이라고 우쭐대고 있지만 하늘이 얼마나 높은 줄을 모르는 못난이에 불과해. 이어 그녀는 더욱 감정이 복받치는 듯 재차 비웃음의 찬말을 이어갔다. 그 못난이가 설산파의 권법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금오파의 도법은 설산파의 극성이야. 그녀는 새삼스럽게 석파천에게 물었다. 자네는 금오파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가?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릅니다. 산오파는 신이 나서 말했다. 금오는 바로 태양을 말하는 거네. 햇살에 녹지 않는 눈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금오파의 무공 앞에는 설산파의 무공은 눈 녹듯 한다는 뜻일세. 산오파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 웃어댔다. 그러니까 금오파의 무공은 바로 설산파의 극성이 되는 것이고 설산파의 사람들이 우리 금오파의 사람을 만나면 무릎을 꿇는 일밖에 없는 것이네. 설산파의 권법이 어떻다는 것을 석파천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산오파가 금오파의 무공을 이 세상에서 다시 없는 것으로 설명하자 반신반의하게 되었다. 노파의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는 표정이 그대로 그의 얼굴에 드러났다. 산오파는 근엄한 얼굴로 반문했다. 자네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석파천은 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어느 토지묘에서 백대엽에게 사로잡힌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끼리 대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진정으로 대단하던데요. 산오파는 핀잔 주듯 말했다. 자네는 그들 사형제들끼리 대련을 하는 것을 잠시 보았을 뿐이니 어찌 좋고 그릇됨을 짐작할 수 있겠는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펼쳐 보여주게나. 석파천은 말했다. 제가 보고 익힌 것은 백대엽이 것만큼 무섭지 않은데요. 산오파는 소리내어 웃었다. 수아도 방긋 웃었다. 백만검이란 녀석은 자질이 뛰어나고 또 열심히 수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법을 익힌 지가 20년이나 되는데 하룻밤 훔쳐배운 자네가 그와 견주려고 하다니 웃다가 이빨이 빠질 노릇이 아닌가. 어쨌든 나에게 자네가 알고 있는 검초들을 한번 펼쳐서 보여주게. 석파천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땅바닥에 나뭇가지를 주어서 잎들과 필요 없는 군더더기를 잘라내어 장검으로 삼았다. 그는 호연만선과 문만부 등이 펼쳤던 초식을 흉내내어서 일검을 휘둘러 보았다. 산오파는 소리내어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하, 첫 번째 초식에서 벌써 틀렸는걸. 석파천은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려뜨렸다. 산오파는 다시 당부했다.
계속 연마해보게. 자네가 무섭다는 설산파의 건법이 어떤 건지 두고 보아야겠네. 석파천은 부끄러워서 나무 토막을 던져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힐끗 보니 수아의 두 눈에 격려와 간절히 바라는 빛이 서려 있지 않은가? 결코 산호파에게서 볼 수 있는 비웃는 것 같은 태도는 볼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정신을 가다듬고 틀리지 않도록 일일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1초 1식을 펼쳐보았다. 7, 8초를 펼쳐보이자 그날 토지묘에서 석 부인과 한번 대련을 했던 검초가 되살아나게 되어 펼치는 자세나 요령이 더욱 익숙해졌다. 파공성의 바람소리도 점차 커졌다. 산호파는 약간의 조롱하는 빛을 띠고 있었고 수아는 구경을 하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안색이 변하게 되었고 얕보는 마음이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는 오히려 존경하는 표정을 띄우게 되었다. 한참 후에야 석파천은 앞뒤 순서가 바뀌고 어설픈 72초의 설산검법을 겨우 다 펼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겨우 63초밖에 펼칠 수 없었다. 나머지 9초는 잊어먹고 만 것이다. 이때 산호파와 수아는 서로 쳐다보았다. 그녀들은 석파천이 설산검법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웅후한 내력이 실려 있어 검법의 위력이 더욱 돋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파천은 다 펼치고 나자 두 사람이 아무 말 없는 것을 보고 겸연쩍게 나무 토막을 내던졌다. 두 분께서는 웃으셨을 것이외다. 나라는 사람은 너무나 우둔해서 본지 며칠이 지나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산호파는 진지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네는 토지묘에서 남이 연마하는 것을 보았다고만 말했는데 이제 보니 훔쳐배운 것이군. 석파천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남의 무공을 훔쳐배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인 줄 압니다. 저를 산으로 데리고 간 노백부님도 남의 물건을 훔치면 도적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설산파의 무공을 훔쳐배운 것은 도적의 행위와 같지요. 그는 여전히 붉어진 얼굴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너무나 훌륭하게 보였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몇 수 기억하게 된 것이지요. 산호파는 기쁜 얼굴로 말했다. 하룻밤 사이에 그와 같이 훌륭한 검법을 배웠다면 자네는 총명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할 수 있네. 그러니 자네는 충분히 나의 금오도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네. 그녀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다시 말했다. 이렇게 하지. 자네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수아는 갑자기 불쑥 입을 열었다. 할머니, 그건 좋지 않아요. 산호파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왜 좋지 않다는 것이냐? 수아는 얼굴을 붉히며 입을 열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오라버니를 사숙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어요? 산호파는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사숙이 되면 되었지 어쨌다는 것이냐? 정불사가 여기까지 찾아오고 우리 두 사람이 병나도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다시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할 판이 아니냐? 그녀는 석파천을 향해 다시 말했다. 이 산호파는 오늘 문파를 세울 것을 선언하겠네. 그리고 자네를 금호파의 첫 번째 제자로 삼을 것이니 빨리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추도록 하게. 석파천은 성격이 소탈하여 산호파를 스승으로 모시는 것쯤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절을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수아가 반대하는 것을 보자 그만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산호파는 그 모양을 보고 다시 재촉을 했다. 빨리 인사를 올려야지. 절만하면 자네는 금호파의 직계 제자가 되고 금호파의 창시자인 나의 제자이니까 제2대 수제자가 되네. 수아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금호파를 세운 것을 축하해요. 그녀는 석파천에게 다시 말했다. 오라버니는 할머니를 사부로 삼도록 해요. 나는 금호파의 제자가 아니니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배분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산호파는 빨리 문파를 세우고 제자를 두고 싶은 마음에서 수아에게 더 말하지 않고 석파천에게 재촉을 했다. 빨리 무릎을 꿇고 큰 절 8번을 올리게.
석파천은 수아가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자 산오파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이마가 땅에 부딪히도록 8번 절을 했다. 산오파는 연신 싱글벙글했다. 됐다. 됐어. 착한 제자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제 한 집안 사람이니 정분이 전과는 달라져야지. 우리 금오파로 말하면 오늘 창립을 하게 되었으니 열심히 나의 무공을 익히도록 하거라.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이후 금오파가 강호에서 명성을 날리게 되고 안 되는 것은 너의 손에 달렸다. 그리고 송편. 수아는 웃으면서 가로채듯 입을 열었다. 금오파의 조사이신 할머니, 제자가 후일 영웅호걸이 되어 무림을 주름 잡으면 그 벼로부터 고쳐야겠어요. 산오파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군. 그런데 도대체 너의 이름이 뭐냐?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다. 이 사부에게 속일 것이 뭐가 있느냐? 석파천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래요. 저의 어머니는 저를 계잡종이라고 불렀어요. 장락방의 사람들은 방주 석파천이라고 불렀지요. 그러나 기실저는 자신의 성이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답니다. 산오파는 그의 말에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흐흐흐. 계잡종이라고? 터무니없는 소리. 너의 어미는 아마도 반미치광이인가 보다. 이렇게 하자. 너는 나를 따라서 사시 성을 쓰도록 해라. 우리 금오파는 제2대의 제자에게 어떤 학렬의 이름자를 쓸까? 그녀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다시 말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만검, 만리, 만종으로 나가니 우리들은 설산파보다는 100배, 1000배 높아야지. 그러니 우리들은 어그로 돌림자를 쓰자구나. 백가 녀석을 백만검이라고 했으니 너의 이름은 사옥도라고 하자. 석파천은 지금까지 진짜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계잡종이니 석파천이니 또는 송편이라고 불려도 상관이 없었다. 산오파가 사옥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자 그는 억이 무엇인지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그녀의 호의를 무시하고 싶지 않아 즉시 응낙을 하였으나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산오파는 기분이 좋고 기운이 나는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금오도법으로 말하자면 5, 6년 전에 이미 완성되었으나 이 도법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강한 내력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도법의 오묘한 점을 펼칠 수가 없다.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생각을 가다듬은 후에 천천히 다시 말했다. 이번에 양자강에서 정불사라는 늙은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반드시 우리들을 병나도로 모셔서 대접하겠다고 강요하다시피 하여 크게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물론 그로 하여금 어려움을 알고 물러서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즉시 수아와 무망신공이라는 내공을 연마했었다. 연성한 후 그 공력을 바탕으로 나는 금오도법을 쓰고 저에는 옥토검법을 쓰게 할 참이었다. 그리하여 1월이 상부상조하듯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정불사라는 늙은이쯤은 말할 것도 없고 무림의 해를 끼치고 있는 상선벌악이라는 사자들도 소문만 듣고 도망치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그러니 설산파의 오만무례한 무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내가 너무 재촉하는 바람에 수아가 그만 주화인마 상태가 되었고 내가 수아를 구하려고 손을 쓰다가 나마저 주화인마 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단다. 석파천을 제자로 삼게 되자 그녀는 전혀 꺼리낌 없이 다 털어놓고 있었다. 다행히 너의 일신 내력은 웅후하기 이를 데 없으니 금오도법을 연마하는데 알맞은 인재라 할 수 있다. 도법은 검법과 다르다. 검은 날렵한 것을 위주로 해야 하고 도는 교묘하면서도 힘찬 기운을 위주로 해야 한다. 그 나뭇가지는 너무 가벼우니 다시 좀 더 굵은 나뭇가지를 찾아오도록 해라. 석파천은 곧 숲속으로 들어가 적당한 나뭇가지를 골랐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한 그루의 잘라진 나무 밑에 한 자루 녹슨 칼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칼은 무림에서 쓸만한 칼은 못 되었다.
다만 나무할 때 쓰는 칼인 것이다. 그는 그 칼을 들고 찬찬히 살폈다. 칼자루가 파손되었고 칼날도 곳곳에 이가 빠져 오래전에 버려진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손에 들고 보니 묵직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녹이 쓴 칼이지만 나뭇가지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는 다 썩은 나무 칼자루를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 토막을 칼자루로 만들어 받고는 신이 나서 돌아왔다. 산오파와 수아는 그 녹슨 칼을 보자 그만 실소했다. 수아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할머니, 금오파에서는 오늘 창립을 알리는 대전을 거행해야 하는데 저런 칼을 사용해서 큰 제자에게 무공을 전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초라한 느낌이 드는군요. 산오파는 엄숙하게 말했다. 초라하다니. 우리 금오파가 훗날 무림에서 위세를 떨치게 된다면 모두 저 한자루의 보도로 이룩해낸 것이 될 게다. 하하, 그녀는 보도라고 말하기는 했으나 자기도 우스운 듯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두 사람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다. 산오파는 웃음을 거두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됐다. 잘 기억해라. 금오도법의 제일 초는 계문흡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하나 주어 천천히 하나의 자세를 펼쳐 보이고 다시 말했다. 나는 손과 발에 힘이 없어 초식을 빨리 펼칠 수가 없다. 그러나 너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될 수 있는 한 빨리 펼쳐보도록 해라. 석파천은 녹슨 칼을 들고 그대로 해보았다. 매우 신속하여 칼이 휘둘러질 때마다 바람 소리가 휙휙 일었다. 산오파는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됐다. 도법을 익숙하게 펼치게 되었을 때 좀 더 빨리 휘두르도록 해라. 이 계문흡도로 말하면 바로 설산파의 창송영객이라는 1초를 제압하는 도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녀는 설산파와 무슨 원한이 있는지 다시 설명을 덧붙였다. 그들이 거짓 인의를 내세우며 손님을 맞겠다고 할 때 우리들은 솔직하고도 당당하게 적을 맞아들인다는 것이다. 곧이어 그녀는 다시 제2초를 펼쳐 보였다. 제2초는 매설봉하라는 것으로서 설산파의 매설쟁춘이라는 1초를 제압하는 초식이기도 하다. 설상검법은 매화 5잎이니 눈송이 6모니 하지만 매화와 눈송이가 여름을 맞게 하는 것이다. 여름에 매화와 눈송이가 무슨 위풍이 있겠느냐? 매설쟁춘이라는 1초의 검법은 매우 복잡했다. 석파천은 장락방의 총단에서 100만 검이 이 검법을 펼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검의 광채가 점점이 이는 것이 상당한 위세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나? 토지묘에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말았다. 이 매설봉하라는 도법은 순식간에 위로 3번, 그리고 아래로 3번을 휘두르는가 하면 좌우 양쪽에 각기 3번씩을 칼질을 하는 것이라 도합 12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상대방의 검초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던 간에 한 줄기 위맹하고 매서운 경력을 뻗쳐내어 상대방의 복잡다단한 검초를 모조리 해소시키는 수법이었다. 그야말로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눈송이를 녹여버리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제3초는 청균합타라는 것인데 설산파의 명타설해를 제압하는 초식이었다. 제4초는 대해침사로 풍사망망을 제압하는 것이었고 제5초 적일염염은 월세코낭을 제압하는 것인데 밝음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이었다. 제7초인 포어지사는 암양소형이라는 1초를 제압하는 도법인데 구린내로 향기를 이긴다는 뜻이었다. 도법에는 괴상망측한 이름들이 붙어 있었다. 그 도법은 설산파의 검법과 완전히 상극하도록 창안된 도법들이었다. 명칭이 이상하기는 했으나 도법만은 상당히 정교하고 기묘했다. 석파천은 글을 한자도 몰랐으니 그 괴상망측한 이름들을 제대로 외울 턱이 없었다.
다만 그는 애써서 칼을 쓰는 부위와 손짓 같은 것을 일일이 기억했다. 산오파는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손짓을 하며 초식을 천천히 펼쳐 보였다. 그녀는 석파천이 잘못 펼쳐 보이면 즉시 바로 잡아주었다. 그는 토지묘에서 몰래 건법을 배웠던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배워갔다. 산오파는 그와 같이 하여 18초의 도법을 그에게 전수한 후 피로감을 느끼는지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다. 그제서야 석파천은 스스로 도법을 연마했다. 반시즌이 지나게 되었을 때 산오파는 다시 그에게 18초를 전수했다. 황혼 무렵이 되었을 때 어느덧 석파천은 72초의 도법을 전수받게 되었고 동시에 이미 잊어버린 9초의 설산건법마저도 알게 되었다. 금오도법은 전문적으로 설산건법을 제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법이었으므로 자연히 설산건법을 먼저 익혀야 했던 것이다. 산오파는 도법을 전수하고 나서 말했다. 설산파의 건법은 72초가 있으나 우리 금오파의 무공은 설산파의 건법을 매 초마다 제압을 하는 도법이기 때문에 73초로 이루어져 있다. 73초로 그들의 72초를 깨뜨리게 되는데 최후의 1초를 자세히 보아라. 그녀는 나뭇가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곧장 내리친 후에 설명을 했다. 이 1초를 펼치게 되었을 때 반드시 허공으로 몸을 뽑아 올리고 몸과 함께 곧장 아래로 내려쳐야 한다. 그녀는 어떻게 몸을 날릴 것이며 어떻게 힘을 칼에 돋울 것이며 또한 어떻게 상대방이 도망칠 빈틈을 막아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했다. 석파천은 한동안 생각해보고 나서 그대로 해보았다. 그가 몸을 일으켜서는 허공에서 칼을 휘둘러 곧장 내려치자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땅과 몇 자의 간격을 남겨두고 있었는데도 흙모래가 훅 하니 일었을 뿐만 아니라 낙엽과 나뭇가지들이 소용돌이치며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정말 놀라운 위력이었다. 석파천은 한번 후려친 후 자세를 거두고 땅에 내려서서는 산오파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산오파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의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을 글썽이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리고 말 것 같았다. 석파천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제가 혹시 초식을 잘못 펼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가 아프신 것입니까? 산오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잠시 후 감격한 어조로 팔을 내저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옳게 펼쳤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다시 말했다. 그 1초의 위력은 너무나 크니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까.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절대 해쳐서는 안 되지요. 이날 밤 그는 꿈속에서도 그 73초의 도법을 이리저리 펼쳐보며 연마했다. 강적이 바로 바깥쪽에서 수색을 하며 접근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말았다. 다행히 이 자연도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고 수목이 울창해서 일시에 100만 검 등 일행은 부근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튿날 막 날이 밝자마자 그는 일어나서 도법을 연마했다. 제73초를 펼치게 되어 허공으로 몸을 띄워 올렸다가 한 칼을 내려치게 되자 이번에는 더욱더 강한 위력을 보였다. 칼바람이 땅바닥에 부딪혀서 펑 하는 음향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닌가. 이때 등 뒤에서 수아의 음성이 들려왔다. 사오라버니 일찍 일어나셨군요. 석파천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동굴 입구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서는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석파천은 재빨리 인사를 했다. 일찍 일어나셨구려. 수아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저는 숲속으로 산책을 나갈까 해서 나왔어요. 함께 가주시겠어요? 석파천은 쾌히 승낙을 했다. 좋지요. 소저의 전신 경맥이 막 유통하게 된 지금 팔다리를 좀 활동시켜 주어야 좋지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10여 장쯤 나아가자 숲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때 햇살이 아직도 비쳐들지 않아 숲속은 엷은 안개가 감돌고 있었다. 눈앞이 몽롱한 것이 나무 위와 풀 위는 말할 것도 없고 수아의 몸과 얼굴 위에도 한 겹이 망사로 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조용한 숲속은 정적에 쌓여 있었다. 다만 두 사람이 풀을 밟는 소리가 삭삭하니 들려올 뿐이었다. 벼랑간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 석파천은 고개를 돌렸다. 수아가 흐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정 같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소저, 어째서 울고 계시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음을 몇 번 옮기더니 나무에 몸을 의지하고 더욱 슬피 우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왜 그러시오? 할머니가 당신을 꾸짖으셨소? 수아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석파천은 더욱 의아하여 다시 물었다. 몸이 불편하신 게 아니오? 수아는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석파천은 잇따라 7, 8번의 질문을 던졌으나 수아는 여전히 고개를 흔들었다. 이렇게 되자 석파천은 그만 어리벙벙해져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과거 그가 만난 여인이라고는 그의 어머니와 시검, 그리고 정당과 화만자 등 몇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들 모두가 성격이 시원시원했다. 석 부인인 민유는 성품이 온화했으나 행동거지가 얌전하고 의젓했다. 그는 한 번도 수아처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여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수아는 갈수록 더욱더 슬피 우는 것이 아닌가. 그만 더욱 당황해진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없겠소? 수아는 울음 섞인 어조로 말했다. 모두가 오라버니가 나쁜 거예요. 오라버니. 왜 물었어요? 석파천은 깜짝 놀랐다.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소저. 나에게 말해주시오. 나는 우둔한 사람이 되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른다오. 정말 잘못했구려. 수아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길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오라버니는 흉악하게 저를 대했어요. 그녀는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의아하게 물었다. 내가 소저에게 흉악하게 대했더란 말이오? 수아는 발악하듯 말했다. 그래요. 꿈에 보니까 오라버니는 금오도법 제73초를 펼쳐 허공에서 저에게 한 칼을 내려쳤는데 저는 그만 그 칼을 맞고 죽게 되었어요. 석파천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자기의 가슴팍을 몇 번 두들기고 나서 말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려. 꿈속에서도 소저를 놀라게 했소이다 그려. 수아는 방긋 웃으며 말했다. 사오라버니, 그것은 내 스스로 꿈을 꾼 것이니 오라버니를 탓할 바가 못 돼요. 석파천은 그녀의 배곡 같은 얼굴에 아직도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으나 웃는 얼굴만은 화사한 봄바람처럼 그럴 수 없이 아름답게 느껴진 나머지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수아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몸을 가볍게 떨었다. 그러자 눈가에 달려있던 눈물방울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꾼 꿈은 종종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그와 같은 날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석파천은 연신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리가 없소. 그럴 리가 없소. 나는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저를 죽이지 않을 것이요. 나는 결코 소저를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소저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전혀 반격하지 않을 것이요. 수아는 의아하여 물었다. 내가 오라버니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손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석파천은 머리를 극적거리며 바보처럼 씩 웃었다. 소저가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나는 따를 작정이요. 만약 소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내가 소저의 손에 죽지 않는다면 소저는 한평생 울적하게 지낼 것이 아니겠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소저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수아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듣고 서 있었다. 그 몇 마디의 말은 정말 진지한 것이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만 마음속으로 크게 감동해서는 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다. 어째서 오라버니는 저에게 그토록 좋게 대해주시나요? 석파천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저가 즐겁기만 한다면 나는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오. 수아소저 나는 정말 이와 같이 매일 당신을 보고 있었으면 좋겠소. 그는 그와 같은 말을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게 된 것이었다. 수아의 나이는 그보다 몇 살 아래였으나 그보다 훨씬 철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석파천의 그와 같은 말이 바로 자기에게 정을 표시하는 것임을 알았다. 한평생 같이 지내기를 원하고 있는 말뜻이 틀림없는 것이라 그녀는 그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